한국에서 성공한 음식점, 과연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매장은 종로에 위치한 강화문 미진 본점입니다. 한국에선 이미 하루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곳이죠. 하지만 이 브랜드가 싱가포르에선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싱가포르로 날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미진 브랜드의 첫 해외 매장이 곧 문을 엽니다. 저는 그 매장이 들어설 자리를 직접 걸어 다녔고 건물 구조, 테이블 동선, 주변 상권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선 이미 성공했지만 해외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이미 오빠짜장, 송개옥, 엄용백 돼지국밥 같은 한국 브랜드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광화문 미진 메밀은 과연 싱가포르에서도 통할까요? 그 물음이 제 발걸음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창업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브랜드 성장 다큐입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매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종로나 여의도 같은 오피스 빌딩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었고 도시의 중심가답게 대형 빌딩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던 중에 눈에 들어온 건 구조상 기둥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둥들 탓에 처음엔 공간이 작아 보였지만 면밀히 확인해보니 기둥 사이로 효율적인 동선을 설계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다른 식당들도 대부분 2인 테이블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건 빠른 회전율을 고려한 설계로 보였습니다. 테이블 크기도 한국보다 작아 식사 중심의 효율적인 구조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매장은 60평에 총 테이블 21개, 76석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설계된 도면상 매장의 크기가 조금은 작아 보였지만 회전율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구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 매장이랑 구조 자체가 다르구나. 이곳은 보증금은 월세가 3개월치입니다. 월세는 다행히 건물주가 점주님의 지인이라서 약 400만 원 정도 낮춰진 1,8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지만 다른 매장과 비교해도 결코 저렴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전기세까지 더하면 월 고정비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건 중소규모의 식당 입장에선 절대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기본 급여는 월 200에서 250만 원 선이지만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증, 워크 버핏을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급 수수료, 세금,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붙으며 실제로는 한 명을 고용하는 데는 약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림잡아 7명에서 8명 정도는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해외 진출을 고민했을까요? 그건 바로 시장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식당들이 싱가포르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오픈한 송개옥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역시 오픈 초기 K푸드라는 이름 덕분에 점심, 저녁, 만석에 웨이팅도 많았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를 가장해서 싱가포르 분들과 몰래 인터뷰도 진행했었는데 K푸드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기도 했었습니다. He's a Korean influencer. He wanna know why you visit this restaurant. Friends recommend. Friends, 친구들이 추천해줬어. 네. 써 인스타그램? 네. 어디? Yeah, Instagram? 인스타. 어떤 기대로 왔는지 What are 궁금해. you expecting? Like, what kind of food you expecting here? The truffle chicken soup. Chicken soup? 그 삼계탕. 삼계탕하고. 네.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한데. How much do you know about Korean food? Kimchi pancake. 김치전밖에 모르는데. 정말 유명한 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먹으러 올 건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How about he
he knows a very famous Korean noodle shop. Would you be interested in trying? Yeah, sure. Yeah? But not now. Not now? We actually for this. 아, 오케이. 먹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이거 먹고 싶다고. 오케이. 나중에 오면 또 와달라고. He said if we enter Singapore, then he wants you to come try. Yeah. 오케이. Thank you. 오케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오빠짜장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생소한 브랜드지만 오빠짜장이라는 브랜드 역시 싱가포르에 여러 군데 지점을 둔 성공한 한국 식당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할 때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삼아라. 그만큼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과 입맛이 있어 외식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음식의 객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로컬 음식은 저렴했지만 브랜드의 국수 또는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약 16달러, 한국 돈 16,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비해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이 탄탄한 국가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자리만 잘 잡는다면 한국보다 더 높은 객단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출장 중 싱가포르에 8년 연속 미슐린 빅그루망에 선정된 바쿠테 맛집인 송파라는 브랜드도 다녀왔습니다. 바쿠테라는 음식은 돼지갈비를 후추향 가득한 국물에 푹 끓인 요리로 쉽게 말해 한국의 갈비탕에 후추를 팍팍 넣은 느낌이랄까? 우리 브랜드와 같이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오래된 노포의 느낌이 들어서 반가웠고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 시 꼭 한번 방문하는 로컬 맛집이라고 하니 시청자분들도 싱가포르 여행 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쿠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아침부터 즐길 정도로 국민적인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이 식당의 메뉴는 고작 8가지에서 10가지로 단출했지만 놀라운 운영 효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문부터 계산까지 군더더기가 없더군요. 빠르게 돌아가는 구조, 불필요한 동선이나 대기 시간이 없었고 모든 프로세스가 빠른 회전을 위한 최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죠.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어딜 가나 본질은 똑같구나.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는 메뉴를 들고 나와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한국에서 창업할 때와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다른 점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첫째, 입맛의 간극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엔 시원하고 간간한 육수가 익숙합니다. 냉면 육수나 동치미 육수, 우리가 팔려는 메밀국수 또한 육수는 차갑고 시원한 맛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에겐 이게 너무 차가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수의 간도 짜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는 않을까. 결국 현지의 입맛을 반영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마케팅 플랫폼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중요하다면 싱가포르에선 구글맵 리뷰, 그랩푸드 같은 배달 플랫폼 리뷰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식 SNS 콘텐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현지 마케팅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비용이 한국의 3배가량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셋째, 고객의 외식 패턴입니다. 싱가포르 손님들은 길게 대기하거나 천천히 먹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 탓에 밖에서 오래 대기하면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나라답게 시간은 곧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음식값이 비싸도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식사하고 빠르게 떠나는 흐름이 강합니다. 테이블 회전율은 한국보다 약 1.5배 빠르게 설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넷째, 브랜드 언어와 전달력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상호나 메뉴명이 현지인에게는 아무런 인식도 감정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K푸드의 열풍에 힘입어 현지인들에게 초반 어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착화된 문화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어와 맥락에 맞게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물류 리드 타임과 재고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시스템이지만 미진의 고유의 식재료를 싱가포르 현지에 보내려면 수출부터 통관,
창고 입고까지 평균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 팔리면 재고가 없고 안 팔리면 창고비가 문제인 구조입니다. 가장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검토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해외 창업은 멋진 기회이기도 하지만 디테일의 전쟁이다. 자리, 인력, 재료, 문화, 언어, 시간 하나만 놓쳐도 무너질 수 있는 전쟁터라는 생각에 순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오픈한 매장이 실패로 끝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하나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성공의 확률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해외 창업,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 직접 뛰었고, 확인했고, 수정했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은 운영보다 설계가 중요하고, 요리보다 전달이 중요하며, 감각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창업이 아니다. 낯선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는 엄청난 도전이다. 한국에서 성공한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 이 물음에 정확히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손에 넣을 수 없겠죠. 정말 무섭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방향이나마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해외의 한국 음식점을 소개하는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개인의 브랜드가 해외에 도전하는 걸 기록하는 건 아마 처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 장사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 노트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매장을 오픈하기 전이지만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영상을 통해 하나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테리어 동선, 메뉴 구성, 인력 채용, 수출 프로세서까지 실제 준비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사 트레이너이자 해외 시장을 직접 걸으며 배우는 43채널의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